오늘은 당신에게 들어오는 강력한 횡재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요즘 자꾸만 마음이 조급해지고 남들은 다 앞서가는데 나만 제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것 같아 속상하셨죠? 그 답답함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매듭이 어디서 꼬였는지를 읽어드리는 담비타로의 연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앞길에 갑작스럽게 찾아올 그 귀한 운의 결을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해요. 지금부터 1번부터 4번까지 앞에 놓인 물건들 중에서 유독 눈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 물건에 여러분의 기운을 담아 하나만 골라보세요. 그 안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뜻밖의 소식과 길을 여는 열쇠가 담겨 있습니다. 자,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선택해 주세요. 이제 번호 확인할게요. 자, 우리 1번 분들 여기 오셨네요. 1번 분들은 요즘 마음이 참 무겁고 메말라 있으셨을 것 같아요. 끝이 보이지 않는 가뭄 속에서 빗방울 하나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조용히 하늘만 올려다보는 마음이랄까요? 누군가에게 힘들다고 크게 소리치지도 못하고 그저 혼자 속으로 꾹꾹 눌러 담으며 버텨오셨을 텐데, 그래서 이 1번 번호에 무의식적으로 손이 가셨을 거예요. 그 조용하고 무거운 마음을 카드가 먼저 알아보고 다정하게 손을 내밀어 주네요. 우리 1번 분들의 성향을 보면요, 참 그릇이 크고 맑은 분들이에요. 남들이 목말라 하면 내 항아리에 있는 맑은 물을 아낌없이 퍼주는 다정함과 책임감을 가졌죠. 그런데 정작 내 그릇이 바닥을 보일 때는 누구에게도 물 한 모금 달라는 소리를 잘 못하세요. 자존심 때문이라기보다는 남에게 내 짐을 지우는 것 자체가 마음에 더 큰 돌덩이로 얹혀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은 1번 분들이 늘 여유롭고 괜찮은 줄 알지만 속은 이리저리 금이 가고 마른 샘처럼 타들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일의 결을 보아도 마찬가지예요. 1번 분들은 어떤 일을 하든 물줄기를 세심하게 길어 올리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대충 눈가림으로 넘기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 손을 거쳐 완벽하게 다듬어내야 직성이 풀리죠. 직장에서 실무를 맡고 계시든 내 사업을 꾸려가고 계시든 겉으로 화려하게 나서는 자리보다는 전체의 물길이 막히지 않게 조용히 조율하고 관리하는 핵심 역할을 도맡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돈의 흐름을 보면 참 이상하게도 내가 흘린 땀방울만큼 내 항아리에 물이 고이지 않는 패턴이 있어요. 물기를 열심히 터서 남의 밭은 푸르게 적셔주었는데 내 텃밭에 들어올 물줄기는 자꾸 중간에 새어나가는 기분이 들었을 겁니다. 열심히 모으지만 어딘가 둑이 무너진 것처럼 한 번에 큰 돈이 훅 빠져나가는 일도 겪으셨을 테고요. 그래서 지금 1번 분들에게는 찔끔찔끔 들어오는 작은 돈이 아니라 이 말은 우물을 단숨에 채워버릴 강력하고 큰 횡재운, 큰 물줄기가 너무나도 간절한 상태예요. 그 마음 잡고 같이 카드 볼게요. 천천히 한 장씩 풀어볼게요. 늘 남들에게 가장 맑고 좋은 것만 내어주느라 정작 내 그릇은 텅 비어가는 느낌 많이 받아보셨죠? 그 고단한 마음이 58번 진상품 카드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진상품이라는 건 수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귀하고 흠없는 것만을 골라 바치는 걸 뜻해요. 우리 일본 분들의 삶이 딱 이러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거나 일을 처리할 때 바닥에 가라앉은 탁한 물은 내가 마시고 가장 위에 뜬 맑은 샘물만 떠서 남들에게 건네주셨잖아요.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남이 편안해하는 걸 보며 위안을 삼아왔던 그 따뜻한 심성 때문이에요. 하지만 카드는 이제 그 맑은 물을 다른 사람 그릇이 아니라 오롯이 일본 분들 자신의 항아리에 채워야 할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횡재라는 큰 빗물이 쏟아지려면 우선 내 그릇부터 단단히 비우고 온전히 받아낼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스스로를 먼저 아끼고 보듬어 주세요. 지금까지 남을 위해 퍼올렸던 그 귀한 물줄기가 이제 방향을 틀어 일본 분들을 향해 쏟아질 테니까요. 그 애스럽게 열심히 일해놓고도 정작 그 큰 공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해 속으로 눈물 삼킨 적 많으셨을 거예요. 49번 수라상 카드가 딱 그 억울하고 서운했던 자리를 짚고 있어요. 왕이 받는 화려한 수라상 뒤에는 새벽부터 물을 깃고 불을 떼며 땀 흘린 수많은 사람들의 고생이 숨어 있죠. 일본 분들이 일하는 방식이 바로 이 수라간의 정성과 같아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 누군가의 밥상 위에 올려놓았지만 그 화려한 과실을 맛보는 건 정작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인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내 항아리에 물을 다 부어 남의 그릇을 찰랑이게 채워줬는데 돌아오는 건 작은 빈 잔뿐이었던 그런 허탈함이 느껴져요. 하지만 이 카드는 일본 분들이 들인 그 정성스러운 물길이 절대 헛되지 않았다고 위로해 줍니다. 남의 밥상을 차리며 쌓아 올린 그 거대한 에너지가 이제는 일본 분들의 삶을 풍요롭게 덮어줄 큰 빗물로 응축되고 있어요. 내가 차린 상의 주인이 드디어 내가 되는 그 흐름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밤잠을 설치며 도대체 어디서부터 물꼬를 터야 할지 몰라 소가리를 했던 시간들이 참 길고 깊었네요. 34번 고뇌와 번민 카드가 그동안 일본 분들이 남몰래 흘렸던 눈물을 다 안아주고 있어요. 남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씩씩하게 웃었지만 혼자 남겨진 밤이면 메말라가는 통장을 보며 꼬여버린 상황을 보며 가슴이 턱턱 막히셨죠. 마치 물이 점점 말라가는 우물바닥을 내려다보며 이 물이 다 떨어지면 어떡하나 두려움에 떨었던 시간들이 카드의 짙은 그림자 속에 배어 있어요. 때로는 이 모든 상황을 놔버리고 싶을 만큼 감정의 둑이 무너지기 직전까지 갔던 적도 있으셨을 겁니다. 혼자서 그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끙끙 앓느라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어요. 하지만 그 캄캄했던 시간조차도 일본 분들의 그릇을 더 깊고 단단하게 파내는 과정이었어요. 그 고통의 시간 덕분에 앞으로 쏟아질 거대한 폭우도 거뜬히 담아낼 수 있는 큰 그릇이 완성된 거랍니다. 간절하게 바라고 또 바라는 그 마음, 하루하루 말라가는 입술처럼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53번 연못 카드가 지금 우리 일본 분들의 가장 깊은 빈자리를 조용히 보여줍니다. 보통 이 카드는 사람을 그리워할 때 나오지만 지금 일본 분들에게 이 카드는 절실한 금전과 안정에 대한 갈망을 의미해요. 가뭄이 길어지니 한 줄기 소나기가 너무나도 그리운 거예요. 당장 꽉 막힌 숨통을 트이게 해줄 찔끔거리는 물이 아니라 내 메마른 땅을 한 번에 흠뻑 적셔줄 그 강력한 횡재온을 향해 마음이 뻗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다림이 길어지면서 마음에 조바심이라는 이끼가 끼고 있다는 거예요. 물이 오지 않을까봐, 이대로 완전히 말라버릴까봐 불안해하며 매일 하늘만 쳐다보고 계시진 않나요? 카드는 그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다독여줍니다. 이미 저 멀리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어요. 지금 필요한 건 바짝 마른 마음의 긴장을 풀고 비가 내렸을 때 물을 가둘 수 있게 주변의 둑을 차분히 정비하는 일이에요. 애타는 기다림은 곧 끝이 날 겁니다. 42번 뇌물 카드가 그 문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네요. 1번 분들, 그동안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내 재물 항아리에는 물이 제대로 고이지 않았는지, 그 진짜 이유가 이 카드에 아주 뚜렷하게 나와 있어요. 뇌물이라는 상징이 의미하는 건 누군가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내 우물에 물을 퍼갔거나 혹은 내가 맺어온 관계와 일의 균형이 한쪽으로 크게 기울어져 있었다는 뜻이에요. 1번 분들은 마음이 참 따뜻하고 내 사람이다 싶으면 간과 쓸개까지 다 내어주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내 그릇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를 만하면 주변에서 힘들다고 손을 벌리거나 당연하다는 듯이 1번 분들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금전적인 여유를 빼앗아가는 일들이 반복되었을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지, 내가 조금 더 고생하고 말지 하면서 내어준 것들이 사실은 내 금전운에 둑을 무너뜨리는 미세한 균열이었던 거죠. 직장이나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당하게 받아야 할 대가를 제대로 요구하지 못하고 정에 휩쓸리거나 상대방의 곤란한 사정을 봐주느라 내 몫을 깎아내린 적이 많으셨을 겁니다. 결국 겉으로는 물길이 도는 것처럼 보였어도 밑빠진 독처럼 조용히 나의 에너지가 새어나가고 있었던 셈이에요. 이 카드는 이제 그 아픈 진실을 똑바로 마주하고 나를 갉아먹는 그 은밀한 누수를 인정해야 한다고 아주 다정하지만 뼈대 있는 조언을 건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막막한 상황을 단숨에 역전시키고 그토록 바라는 강력한 횡재운을 끌어당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41번 암행어사 카드가 아주 명쾌한 해답을 쥐어줍니다. 암행어사는 억울한 자를 구원하고 잘못된 것을 엄중하게 바로잡는 절대적인 기준점이죠. 지금 1번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이 암행어사처럼 내 삶의 기준을 단호하게 세우는 일이에요. 내 항아리 주변에 튼튼한 울타리를 치고 함부로 물을 퍼가려는 사람들의 손길을 날카롭게 끊어내셔야 해요. 지금까지는 마음이 약해서 다 받아주셨다면 이제는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부당한 조건을 내밀며 일을 시키려 할 때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정확하게 내 가치와 권리를 주장하셔야 해요. 내 우물의 물은 나를 위해,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아끼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써야 한다는 걸 명심하세요. 마음에 둑을 높이 쌓아 올리고 불필요한 지출과 소모적인 관계를 정리하는 순간 막혀있던 운의 물길이 비로소 제 방향을 찾게 될 거예요. 암행어사의 마패처럼 나를 지키는 단호함이 곧 금전을 부르는 강력한 부적이 되어줄 겁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마음의 둑을 단단히 세우고 나면 기다렸다는 듯이 놀라운 변화가 밀려옵니다. 60번 조선통신사 접견 카드가 아주 크고 웅장한 흐름으로 다가오네요. 통신사를 접견한다는 건 아주 먼 타국에서 온 귀한 손님들을 성대하게 맞이하고 그들이 가져온 진귀한 물건들과 새로운 문물을 한가득 받아들이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1번 분들에게 다가오는
횡재운이 딱 이와 같아요. 동네방네 흐르는 작은 시냇물 수준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했던 먼 곳에서 혹은 완전히 새로운 루트를 통해 거대한 물줄기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올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큰 프로젝트를 맡아 엄청난 성과급을 받게 되거나 잊고 있었던 투자처에서 큰 이익이 나서 돌아오거나 혹은 아주 멀리서 나를 돕기 위해 찾아온 귀인의 손에 큰 재물이 들려 있을 수도 있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외국이나 타 지역과의 거래가 크게 성사되어 통장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물이 차오르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 횡재운은 1번 분들이 그동안 남몰래 흘렸던 이 횡재운은 1번 분들이 그동안 남몰래 흘렸던 땀과 눈물, 그리고 단호하게 내 그릇을 지켜낸 용기에 대한 하늘의 풍성한 보상입니다. 메말랐던 땅을 한 번에 적시는 수준을 넘어 평생을 두고 마셔도 마르지 않을 깊고 맑은 샘을 얻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체를 품어주는 공수가 남아 있어요. 그 거대한 물결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것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평안입니다. 70번 근정전 카드가 1번 분들의 달라질 일상을 웅장하고 따뜻하게 비춰주고 있어요. 근정전은 궁궐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행사가 열리는 나라의 으뜸가는 건물이잖아요. 1번 분들의 삶이 이제 이 근정전처럼 그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단단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된다는 뜻이에요. 통장에 잔고가 마를까봐 매일 밤 노심초사하며 잠 못 이루던 날들은 이제 완전히 끝이 납니다. 조그만 빗방울 하나에도 일희일비하던 그 위태로운 마음은 사라지고 거대한 저수지 위에 평온하게 떠있는 돛담배처럼 여유롭고 당당한 일상을 누리시게 될 거예요. 남의 눈치를 보며 내 몫을 포기하는 일도, 억지로 내 항아리를 비워 남을 채워주는 일도 더 이상은 없을 겁니다. 금전적인 풍요가 가져다주는 든든한 안정감이 1번 분들의 어깨를 활짝 펴게 해줄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이제는 1번 분들을 쉽게 대하지 못하고 그 넉넉함과 여유에서 뿜어져 나오는 귀한 기운을 우러러보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그 풍요로운 물길 위에서 자유롭게 항해하는 1번 분들의 눈부신 내일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려지네요. 1번 분들의 점사를 하나로 묶어보니 참 마음이 뭉클해져요. 그동안 내 그릇을 돌보지 않고 남을 위해 퍼주느라 바닥에 드러나 버렸던 아픈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나를 갉아먹던 그 누수를 단호하게 막아내고 내 항아리를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 멀리서 밀려오는 거대한 횡재운의 물결이 순식간에 1번 분들의 빈 그릇을 차고 넘치게 채워줄 테니까요. 그 쏟아지는 축복 속에서 단단하고 평온한 저수지를 완성하시기를 두 손 모아 바랄게요. 오늘 이 리딩이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정성을 나누어 주세요. 댓글에 1번 나의 횡재운이라고 적어주시면 그 기운이 더 빨리 닿을 거예요. 나중에 정말 큰 소식 들려오면 꼭 다시 들러주세요. 자, 이제 이 따뜻한 기운을 품고 다음 2번 분들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2번 분들은 요즘 마음이 좀 많이 무거우셨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기대지도 못한 채 툭 치면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은 상황들을 혼자 속으로 사귀며 버텨오신 분들, 그래서 이 번호에 무의식적으로 손이 가셨을 거예요.
요즘 입원분들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치 오랜 가뭄 끝에 쩍쩍 갈라져 버린 텅 빈 항아리 같습니다. 겉으로는 일상을 덤덤하게 살아내며 티를 내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애쓰지만 속으로는 도대체 언제쯤 내 삶에도 시원한 빗줄기가 쏟아질까? 내 재물의 우물은 왜 이리도 바짝 말라버린 걸까 하며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하늘만 올려다보고 계시진 않나요? 당장 내일 마실 물 한 모금을 걱정해야 할 만큼 금전적인 여유와 마음의 여백이 다 말라붙어 있으니 당연히 크고 강력한 횡재운이라는 이 주제에 간절하게 시선이 머물 수밖에 없으셨을 겁니다. 그 간절함이 절대 헛된 욕심이 아니라는 것,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다는 걸 제가 먼저 다정하게 안아드리고 싶어요. 우리 입원분들의 기본적인 성향을 보면 참 깊고 고요한 우물 같은 분들이에요. 요란하게 소리를 내며 얕게 흐르는 시냇물처럼 가벼운 분들이 아니랍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맑은 물을 품고 있으면서 남들이 힘들다고 찾아올 때 조용히 내어주는 그 시원한 물 한 바가지의 따뜻함과 묵직한 책임감을 아는 분들이에요. 돈의 흐름을 짚어보면 이번 분들은 일확천금이나 남의 것을 탐하기보다는 정직하게 땀 흘려 한 방울 한 방울 빗물을 모아 내 항아리를 채워온 분들이에요. 유행을 바라기엔 성품이 너무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오셨죠.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보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흙탕물을 튀기며 다가와 상처를 주어도 섣불리 화를 내며 내치기보다는 내 안에 넓은 그릇으로 그 탁한 물까지 다 받아내어 조용히 가라앉히려는 포용력을 지니셨어요. 직업적인 성향 역시 남들 눈에 확 띄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체의 물길이 막히지 않게 조율하고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쪽의 재능이 훨씬 강하십니다. 남들이 마실 맑은 물을 대주기 위해 정작 본인은 흙먼지 날리는 곳에서 묵묵히 펌프질을 해오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을 위해 헌신하고 애써 돈을 모았는데도 자꾸만 예상치 못한 곳으로 물이 새어나가고 내 그릇에는 늘 찰랑거릴 만큼의 넉넉한 여유가 주어지지 않으니 그동안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셨겠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그 꽉 막힌 수로를 시원하게 뚫어내고 내 항아리에 맑고 풍성한 횡재의 재물을 가득 채울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 마음 잡고 같이 카드 볼게요. 천천히 한 장씩 풀어볼게요. 많이 지치고 힘드셨죠? 그 고단한 마음이 다 보여요. 남들 다 깊은 잠에 빠져 쉬고 있는 고요한 밤에도 온갖 금전적인 고민과 내일을 향한 책임감으로 뒤척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날들이 참 많으셨을 거예요. 36번 궁중라인들의 숙제 카드가 지금 우리 이번 분들의 그 무거운 어깨를 가만히 토닥여주고 있어요. 궁궐의 밤을 지키는 나인들처럼 이번 분들은 가족을 위해 혹은 내 일터와 사업을 위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그 힘든 굳은 일을 다 감당해 오셨습니다. 남의 항아리에 물이 마르지 않게 하려고 정작 내 그릇이 바닥을 드러내는 것도 모른 채 끊임없이 우물물을 길어 나르셨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강력한 횡재운을 보고 있는데 이 카드가 먼저 나왔다는 건 곧 이번 분들이 맞이할 거대한 부의 물결이 결코 우연히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가벼운 요행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남몰래 흘렸던 그 맑은 땀방울 하나하나가 모여 마침내 거대한 강물을 이루었고 이제 그 축복의 물길이 온전히 이번 분들을 향해 쏟아질 준비를 마쳤다는 걸 이 카드가 증명해주고 있어요.
그 긴 밤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으니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셔도 좋습니다. 정말이지 숨 돌릴 틈 하나 없이 바쁘게 쉼 없이 달려오셨네요. 55번 수라간 카드가 그 치열하고 뜨거웠던 시간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어요. 수라간은 임금님의 밥상을 차리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뜨거운 불기운과 씨름하고 차가운 물에 손이 어는 줄도 모르고 끝없이 재료를 다듬어야 하는 곳이죠. 우리 입원분들이 돈을 벌어온 방식, 삶을 지탱해온 궤적이 딱 이와 같았습니다. 남들처럼 편안하게 앉아서 맑은 물만 떠 마시는 게 아니라 직접 마른 땅에 우물을 파고 무거운 두레박질을 하고 찰랑거리는 물동이를 이고 나르며 참으로 정직하고 고되게 재물을 모아 오셨을 겁니다. 누군가를 온전히 먹여 살리기 위해 혹은 내 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 그 뜨거운 화덕 앞을 떠나지 못했던 헌신적인 시간들이 카드에 아주 진하게 배어 있어요. 하지만 카드는 이제 그 지독한 노동의 굴레, 몸을 갈아 넣어야만 돈이 되던 그 패턴에서 벗어날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다정하게 속삭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직접 땀 흘려 물을 길어와야만 그릇을 겨우 채울 수 있었다면 곧 다가올 횡재의 흐름은 그동안 내가 정성껏 차려낸 수많은 밥상에 대한 하늘의 넉넉한 보상이에요. 억지로 용쓰지 않아도 내 텃밭으로 시원한 물줄기가 알아서 흘러 들어오는 그런 부드럽고 풍요로운 온기가 이번 분들을 감싸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왜 그동안은 그토록 내 몸을 부서져라 노력했는데도 내 손에 쥐어지는 게 없다고 늘 쪼들린다고 느끼셨을까요? 그 답답했던 과거의 매듭이 27번 죄수 카드에 아프게 묶여 있어요. 이 카드를 보는 순간 제 마음이 다 아릴 정도로 이번 분들이 겪어온 금전적인 압박감과 보이지 않는 마음의 감옥이 얼마나 크고 무거웠을지 깊이 느껴집니다. 죄수가 좁은 감옥에서 손발이 묶여 옴짝달싹 못하듯이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돈의 흐름이 꽉 막혀버린 숨막히는 상황에 처하셨던 것 같아요. 감당하기 벅찬 빚이라는 무거운 족쇄에 묶여 있거나 어딘가에 투자한 돈이 고인물처럼 썩어 들어가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한 상황, 혹은 나를 짓누르는 열악한 환경 때문에 내 능력과 노력만큼 재물을 퍼올리지 못했던 억울한 시간들이 분명히 있으셨네요. 목이 타들어가는데 내 앞에는 마른 샘뿐이고 물 한 모금 마시려 해도 사방이 단단한 벽으로 막혀있던 그 고통스러운 기억들. 하지만 이 카드는 그 막힘이 결코 이번 분들이 모자라거나 잘못해서가 아니라고, 그저 운의 물길이 잠시 거대한 바위에 막혀 고립되어 있었을 뿐이라고 다정하게 위로해 줍니다. 이제 그 단단했던 바위가 깨지고 묶여있던 밧줄이 풀리기 시작할 테니 지난날의 억울함과 자책감은 훌훌 털어내셔도 좋아요. 지금 이번 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그 허탈하고 아쉬운 마음이 61번 흐르는 물에 떨어지는 꽃잎 카드에 맑은 물결처럼 비치고 있네요. 이 카드의 상징이 보여주듯이 지금 무언가가 자꾸 내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고 있다는 금전적인 상실감이 아주 커 보여요. 애써 맑은 물을 길어 내 항아리에 부었는데 밑 빠진 독처럼 어디선가 계속 물이 줄줄 새고 있는 상황일 수 있어요. 아니면 정말 좋은 금전적 기회나 횡재에 가까운 제안이 눈앞에 왔는데 마치 빠르게 흐르는 시냇물 위에 떨어진 꽃잎을 미처 잡지 못한 채 아스라이 떠내려가는 걸 지켜만 봐야 했던 안타까운 일들이 최근에 있으셨을지도 모르겠네요. 돈이 들어와도 잠시 머물다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지출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니 마음의 둑이 자꾸만 무너지려 하실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왜 내 몫은 다 흘러가 버릴까 하는 깊은 자괴감. 하지만 연우가 감히 위로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빠져나가는 그 아까운 물들은 사실 내 항아리에 켜켜이 쌓인 묵은 때를 씻어내기 위해 꼭 필요했던 정화의 과정일 뿐이에요. 더 맑고 더 크고 영원히 마르지 않을 거대한 폭포수 같은 횡재를 온전히 담아내기 위해 낡은 그릇을 잠시 비우고 헹궈내는 중이랍니다. 그러니 떠내려가는 꽃잎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전반의 카드를 쭉 안아보니 참 고생 많으셨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바짝 마른 항아리를 끌어안고 묵묵히 견뎌온 지난날의 고단함, 그리고 눈앞에서 기회가 흘러가는 것을 보며 애태웠던 마음이 깊은 우물물처럼 찰랑거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고갈의 시간은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비워진 그릇은 채워지기 마련이니까요. 28번 게으른 왕세자 카드가 나왔어요. 이름만 들으면 혹시 내가 게을러서 돈이 안 모였나 하고 가슴이 철렁하실 수 있지만 절대 그런 뜻이 아니랍니다. 우리 이번 분들은 수라간 카드에서 보았듯이 누구보다 치열하게 땀 흘리며 살아오셨잖아요. 이 카드가 말하는 진짜 원인은 정작 가장 대접받고 편안해야 할 나 자신을 돌보는 데에는 너무나 무심하고 게을렀다는 사실을 다정하게 짚어주는 거예요. 왕세자는 가만히 있어도 맑은 물이 담긴 옷그릇을 잔뜩 대령 받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번 분들은 내 안의 귀한 왕세자를 방치한 채 스스로 굳은 일을 하는 나인처럼 밖으로만 돌며 남의 그릇에 물을 채워주기 바빴던 거예요. 돈의 흐름이 막혔던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나는 힘들게 펌프질을 해야만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라고 무의식 중에 한계를 지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재물이라는 맑은 물은 스스로를 가장 귀한 그릇으로 대접하는 곳으로 고이게 마련인데 이번 분들의 마음속 우물은 남을 향해 퍼주느라 정작 주인을 위해 차오를 여유조차 없었던 거죠. 이 깊은 불균형을 이제는 따뜻한 사랑으로 안아주셔야 해요. 그렇다면 이 지치고 막힌 물길을 시원하게 뚫어줄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63번 자경루 카드가 아주 지혜로운 해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경루는 스스로 시간을 알려주는 물시계예요. 사람이 일일이 지켜보거나 억지로 펌프질을 하지 않아도 정해진 물줄기가 차곡차곡 항아리에 고이다가 때가 되면 저절로 소리를 내어 결과를 알려주는 아주 신비롭고 정확한 구조를 가졌죠. 카드는 이제 이번 분들에게 억지로 애쓰는 노동을 멈추고 흐름에 맡기는 시스템을 만들라고 속삭입니다. 돈을 쫓아가서 힘겹게 퍼 올리려 하지 마세요. 대신 내 항아리를 물길이 떨어지는 가장 좋은 자리에 가만히 내려놓고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횡재운이라는 건 내가 몸을 갈아 넣어서 억지로 쥐어짜내는 빗물이 아니라 하늘에서 자연스럽게 쏟아지는 거대한 소나기와 같아요. 불안한 마음에 자꾸만 우물바닥을 파헤치지 말고 이미 시작된 운의 물결이 내 그릇에 닿을 수 있도록 마음의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받아들일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무언가를 더 하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쥐고 있던 힘을 풀 때 그 빈자리로 놀라운 재물이 흘러 들어올 거예요. 그렇게 힘을 빼고 내 그릇을 온전히 열어두면 가까운 미래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29번 궁녀들의 녹봉. 지급 카드가 아주 확실하고 기분 좋은 보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녹봉은 나라에서 내려주는 아주 정당하고 풍성한 대가예요. 가뭄이 끝난 뒤에 찔끔거리는 이슬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메마른 땅을 한 번에 다 적시고도 남을 만큼 아주 시원하고 묵직한 물줄기가 이번분들의 항아리로 쏟아져 내리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정성껏 물을 대주었던 곳들, 혹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며 쌓아두었던 보이지 않는 덕들이 한꺼번에 현금이라는 맑고 시원한 물로 환산되어 돌아오는 흐름이에요. 떼었던 돈을 생각지도 못하게 이자까지 쳐서 돌려받게 될 수도 있고, 직장에서 묵묵히 고생했던 성과가 아주 커다란 보너스나 승진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꽉 막혀있던 자금줄이 어디선가 시원하게 트이면서 통장에 물이 넘쳐 흐르는 기쁨을 맛보시게 될 거예요. 내가 흘린 땀방울이 단 한 방울도 헛되지 않고 모두 빛나는 재물이 되어 내 우물을 가득 채워주는 아주 공정하고도 강력한 횡재운이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거대한 부의 물결이 한바탕 시원하게 쏟아지고 난 뒤 이번 분들의 일상은 76번 달항아리 4번 카드의 모습처럼 완벽한 평온과 안정을 찾게 될 거예요. 달항아리는 그 자체로 넉넉함과 수용성을 의미하는 가장 아름다운 그릇입니다. 밑 빠진 독처럼 늘 돈이 줄줄 새어나가 불안했던 과거의 낡은 그릇은 이제 산산이 부서졌어요. 그 자리에 맑고 영롱한 물을 가득 담고도 끄떡없는 깊고 단단한 달항아리가 떡하니 자리 잡은 모습입니다.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 쉬거나 내일 당장 나갈 돈 때문에 가슴 졸이며 마른 입술을 축이던 밤들은 이제 영원히 안녕이에요. 이 튼튼한 항아리에 고인 재물은 웬만한 가뭄에는 끄떡도 하지 않을 만큼 깊고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줄 겁니다. 금전적인 여유가 생기니 사람을 대할 때도 더 이상 조급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있어도 넉넉한 기품이 흘러넘치게 될 거예요. 나 자신을 귀하게 대접하며 차오른 맑은 물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을 수 있는 그 평화로운 일상이 이번 분들에게 아주 당연한 권리로 주어질 것입니다. 이번 분들의 흐름을 가만히 안아보니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그동안 나 자신을 돌보지 못한 채 밖으로만 물을 퍼나르느라 텅 비어버렸던 그 고단했던 시간들은 이제 나의 그릇을 가장 단단하고 넓게 빚어내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어요. 억지로 물을 길어 올리려 애쓰지 마세요. 이미 거대한 폭포수 같은 운의 물결이 이번 분들의 맑은 그릇을 향해 방향을 틀었으니까요. 그저 마음을 편안하게 열고 그 시원한 빗줄기가 내 삶을 풍요롭게 적시는 것을 온전히 누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댓글에 이번 달 항아리라고 남겨주세요. 제가 정성을 다해 그 물길이 더 빠르고 맑게 닿을 수 있도록 듬뿍 기운을 보태드릴게요. 꼭 항아리가 차고 넘치는 날 다시 오셔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세요. 자, 이제 이 따뜻한 기운을 이어 3번 분들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3번 분들은 요즘 마음이 참 깊고 차가운 물속에 잠겨 있는 것처럼 고독하고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남들에게는 언제나 잔잔하고 평온한 수면만 보여주려 애쓰지만 사실 그 고요한 수면 아래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엄청난 소용돌이가 치고 있는 상황이랄까요?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도 누구에게 쉽게 기댈 수도
솔직하게 속내를 털어놓을 수도 없어서 텅 빈 항아리를 껴안고 혼자 밤을 지새운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내 금전의 우물이 점점 말라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철저하게 숨기며 묵묵히 버텨오신 그 무거운 마음결이 여기까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혼자 감당하기 벅찬 이 현실에서 이제는 나를 구원해줄 시원하고 거대한 빗줄기가 너무도 간절해져서 이 번호에 조용히 손을 뻗으셨을 거예요. 원래 3번 분들의 성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속이 깊고 단단한 뚜껑을 덮어둔 큰 항아리 같은 분들이에요. 남들처럼 가볍게 찰랑거리며 속을 다 비쳐 보이지 않고 웬만한 일에는 동요하지 않으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아주 무거운 물의 기운을 가졌습니다. 돈의 흐름을 보아도 마찬가지예요. 3번 분들은 남들이 다 아는 시끄러운 냇가에 가서 남들과 부대끼며 물을 깃는 게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깊은 산속에서 나만의 맑은 우물을 파고 조용히 불을 축적하는 방식을 훨씬 편안해 하십니다. 남들이 모르는 알짜배기 정보나 은밀한 기회를 통해 물기를 끌어오는 것에 아주 탁월한 재능이 있죠. 하지만 그만큼 모든 책임과 리스크를 남모르게 혼자 짊어져야 한다는 고충도 따랐을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3번 분들은 아주 신중합니다. 내 항아리 곁으로 아무나 쉽게 들이지 않고 적당하고 예의 바른 거리를 유지하며 꼭 필요한 만큼의 맑은 물만 교류하는 분들이에요. 내 그릇의 바닥, 즉 내 진심과 뼈아픈 약점은 절대 남에게 보여주지 않으려는 강한 자존심과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직업적인 성향 역시 겉으로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무대 위보다는 이면에서 물길의 방향을 결정하고 은밀하게 수로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마쿠 역할에 아주 잘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 사이에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거나 고도의 보안과 집중력이 필요한 계약, 정보 취급, 기획, 혹은 나만의 전문적인 기술을 다루는 일에서 누구보다 맑고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분들이 바로 3번 분들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남들 몰래 혼자만의 물길을 지켜내느라 정작 둑이 무너질 위기가 왔을 때 누구에게도 도와달라 소리치지 못하고 혼자 흙을 퍼나르며 피눈물을 흘리셨던 건 아닌지 마음이 쓰입니다. 그토록 간절하게 기다리시는 강력한 횡재운이 어떻게 들어와 이 빈 항아리를 채워줄지 그 마음 잡고 같이 카드 볼게요. 천천히 한 장씩 풀어볼게요.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꽁꽁 숨겨둔 그 아픈 속사정. 혼자서 얼마나 무겁게 안고 계셨나요? 12번 세자 카드가 그 지독한 고독의 자리를 짚어주고 있네요. 세작은 적진에 숨어들어 남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정보를 캐내고 목숨을 걸고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 카드가 보여주는 건 지금 3번 분들의 현실이 마치 누구에게도 들켜서는 안 되는 비밀을 품은 세작처럼 위태롭고 긴장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직장인이라면 남몰래 퇴사나 이직이라는 새로운 물길을 준비하며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바짝 타들어가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내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겉으로는 가게나 회사가 멀쩡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말은 샘 바닥을 박박 긁어가며 혼자서 자금 압박에 둑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계실지도 몰라요. 겉으로는 우물에 물이 찰랑거리는 척 연기해야 하는 그 지독한 외로움과 압박감이 카드에 먹물처럼 번져 있어요. 남들에게는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돌아서면 한숨만 나오던 그 시간들, 이제는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빗물을 맞이하셔도 좋다는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고독함 속에서도 3번 분들은 멈추지 않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타개해 보려고 참 치열하게 움직이셨네요. 48번 미략 카드가 그 숨은 노력의 땀방울을 보여줍니다. 미략은 아무도 모르는 한밤중에 은밀하게 만나 중요한 약속과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을 의미하죠. 3번 분들은 메말라가는 내 그릇을 다시 채우기 위해 남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새로운 수로를 연결하는 고된 작업을 멈추지 않으셨을 거예요. 직장에 계신 분들은 회사의 공식적인 업무 외에도 나만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물밑에서 투자를 알아보거나 부업이라는 작은 셈을 파기 위해 밤낮 없이 고군분투하셨을 겁니다. 사업이나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은 당장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 남몰래 자금을 융통하러 다니셨거나 아직 결과가 보장되지 않은 아슬아슬한 임용 계약을 조율하며 숨죽이고 계셨을 수 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캄캄한 우물 속에서 오로지 내 힘만으로 살기를 찾아 더듬어 왔던 그 절박한 시간들이 카드의 그림자 속에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오직 내 삶의 물줄기를 지켜내기 위한 거룩하고 눈물겨운 사투였음을 카드가 알아주고 있어요. 그런데 대체 왜 3번 분들의 그 단단했던 항아리에 금이 가고 이토록 남몰래 가슴을 치며 눈물을 삼켜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 가슴 아픈 과거의 상처가 37번 영모 카드에 아주 강렬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영모는 굳게 믿었던 질서가 한순간에 뒤집히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엄청난 충격과 배신을 의미합니다. 3번 분들에게 과거 어느 시점에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거대한 홍수가 덮치거나 믿고 의지했던 둑이 한순간에 터져버리는 끔찍한 사건이 있으셨네요. 굳게 믿었던 사람이나 동업자에게 크게 뒤통수를 맞아 금전적인 손실을 입었거나 절대 안전할 거라고 믿고 내 물을 부어주었던 투자처나 사업이 하루아침에 엎어지면서 엄청난 타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커요. 혹은 내 잘못이 아닌 외부의 거대한 환경 변화나 불가항력적인 일 때문에 공들여 모아둔 물이 단숨에 휩쓸려 내려가는 허망함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 충격이 너무나 컸기에 3번 분들은 다시는 남을 믿지 못하고 내 마음의 문을 단단히 닫아건 채 오직 혼자서만 모든 것을 짊어지려는 철저한 방어 기제를 갖게 되신 거예요. 그 거대한 상실과 배신의 파도 속에서 허우적거리다 보니 지금 우리 3번 분들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는 스스로를 향한 날카로운 원망이 웅크리고 있네요. 20번 용서를 구함 카드가 그 먹먹한 자책감을 비춰줍니다. 석고대죄를 하듯 납작 엎드려 있는 이 그림처럼 3번 분들은 지금 바싹 말라버린 빈 항아리를 부둥켜 안고 그때 내가 왜 그 물길을 막지 못했을까? 왜 사람을 믿어서 내 그릇을 깨트렸을까 하며 스스로를 끝없이 탓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남들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쉽게 말할지 몰라도 내 피와 땀으로 채웠던 그 귀한 물이 쏟아져 버린 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기엔 미련과 후회가 너무나 크실 겁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보다도 그 상황을 지켜내지 못한 내 판단력에 대한 실망감이 무거운 돌덩이처럼 마음의 샘을 틀어막고 있어요. 당장 다가오는 작은 빗방울에도 혹시나 또 산성비가 아닐까 의심하며 제대로 손조차 내밀지 못할 만큼 잔뜩 위축되어 계신 모습입니다. 그 둑이 무너진 건 3번 분들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저 운명의 비바람이 너무 거셌을 뿐입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그만 용서해 주셔야 해요. 그래야 새롭게 다가오는 맑은 폭포수를 다시 담아낼 수 있으니까요. 46번 김이상궁 카드가 나왔어요. 김이상궁은 임금님의 수라상에 오르는 모든 음식과 마실 물을 미리 맛보며 혹시나 묻어 있을지 모르는 독을 걸러내는 아주 막중하고도 긴장된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3번 분들의 금전운이 왜 그토록 바짝 말라버렸는지, 왜 남들처럼 수월하게 물길이 트이지 못했는지 그 진짜 이유가 이 카드에 아주 먹먹하게 담겨 있습니다. 과거의 큰 상처와 배신이라는 뼈아픈 경험 때문에 3번 분들은 누군가 호의로 건네는 맑은 물 한 잔조차도 곧바로 시원하게 들이켜지 못하게 되셨어요. 혹시 이 물에 나를 해치는 독이 든 건 아닐까? 이걸 마셨다가 또 내 그릇마저 산산조각 나는 건 아닐까 하며 매 순간 차가운 은수저를 들이밀며 끊임없이 의심하고 스스로를 검열해 오셨던 겁니다. 정말로 좋은 투자 기회나 내 텅 빈 우물을 가득 채워줄 수 있는 새롭고 맑은 물줄기가 눈앞에 다가와도 마음속 깊은 곳에 두려움이 앞서서 머뭇거리고 두꺼운 방어벽을 치셨을 거예요. 그저 멀리서 지켜만 보다가 결국 그 귀한 빗물이 다 증발해버리거나 다른 사람의 항아리로 야속하게 흘러가 버리는 걸 수없이 겪으셨을 겁니다. 내 자산과 마음을 완벽하게 지키려는 그 철저하고 방어적인 태도가 과거 어느 땐가 3번 분들을 치명적인 상처로부터 구했을지는 몰라도 지금은 오히려 쏟아져 들어와야 할 횡재운의 거대한 폭포수조차 튕겨내버리는 너무도 높고 단단한 둑이 되어버렸어요. 스스로를 보호하려던 그 간절하고도 슬픈 경계심이 역설적이게도 내 우물을 타는 듯이 메마르게 한 진짜 원인이었던 거예요. 이제는 그 차갑고 날 서는 수저를 조용히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당신을 해칠 쓴 물은 이제 어디에도 흐르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꽁꽁 얼어붙어 굳어진 마음의 둑을 허물고 어떻게 해야 다시금 풍요롭고 맑은 물기를 내 그릇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38번 잠행하는 왕카드가 아주 따뜻하고 유연한 해답을 건네주고 있습니다. 이 카드는 임금님이 자신을 무겁게 짓누르던 그 화려한 골룡포를 벗어 던지고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은 채 걸밖의 세상을 자유롭게 거니는 모습을 담고 있어요. 카드는 3번 분들에게 이제 그 답답할 정도로 두꺼웠던 방어벽이라는 껍질, 완벽하게 통제하려던 무거운 책임감을 내려놓으라고 다정하게 타이르고 있습니다. 내 항아리에 금이 간 모습을 남에게 절대 들키면 안 된다는 강박, 혹시 모를 손실을 내가 다 막아내야 한다는 지나친 완벽주의를 이제는 조용히 내려놓으세요. 깊고 외로운 우물 속에만 웅크려 숨어있지 말고 왕이 궁궐 밖을 유유자적 걷듯 한결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세상의 다양한 물길 속으로 걸어 들어가 보셔야 합니다. 조금은 어깨에 힘을 빼고 새로운 사람들과 맑은 물을 나누어 마시며 예전 같으면 두렵고 번거로워 피했을 법한 작은 기회나 낯선 정보들에도 조심스레 발을 담가보는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누구인지, 내 그릇이 지금 얼마나 텅 비어 있는지 남들이 알까봐 두려워하며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지 마세요. 꽉 쥐고 있던 두 주먹의 힘을 가만히 풀고 손바닥을 부드럽게 펼칠 때 비로소 그 빈자리로 하늘이 내려주는 촉촉하고 눈부신 빗방울이 고이기 시작할 겁니다.
흐르는 물에 자연스럽게 몸을 맡겨보는 그 따뜻한 여유가 3번 분들을 돕는 가장 강력한 금전의 부적이 되어줄 거예요. 그렇게 용기를 내어 마음의 둑을 허물고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내디딘 3번 분들에게 조만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경이로운 형태의 거대한 금전운이 찾아옵니다. 64번 금속 활자 카드가 앞으로 쏟아질 그 웅장한 미래의 물길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네요. 금속 활자는 한번 그 단단한 틀을 만들어 두면 수천 장, 수만 장의 종이에 똑같은 글자를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찍어낼 수 있는 엄청난 발명품입니다. 3번 분들에게 다가오는 이번 횡재운의 성격이 바로 이와 같아요. 한번 우물에 빗물이 요란하게 쏟아지고 이내 흔적 없이 말라버리는 그런 가벼운 일회성 소나기가 절대 아닙니다. 내가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고요한 순간에도 굳이 땀 흘려 무거운 두레박질을 하지 않아도 내 넓은 항아리로 맑은 물이 알아서 퐁퐁 솟아오르는 마르지 않는 튼튼한 샘물 시스템이 갖춰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과거의 상처를 이겨내고 새롭게 발을 담근 일에서 안정적인 수익의 파이프라인이 단단하게 구축되거나 3번 분들만의 고유한 기술력, 지적 재산, 혹은 조용히 묻어두고 기다렸던 은밀한 투자가 마침내 거대한 배당금이라는 영원한 물줄기로 변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한두 번 찰랑거리고 증발해버리는 얕은 물이 아니라 3번 분들의 남은 긴 인생을 아주 넉넉하고 시원하게 적셔줄 끝을 알 수 없이 깊고 견고한 금전의 수로가 완벽하게 완성되는 가슴 벅찬 흐름입니다. 그 끊임없이 차오르는 풍요의 물결이 3번 분들의 일상을 흠뻑 적시고 나면 마침내 도달하게 될 삶의 자리는 72번 인정전 카드의 모습처럼 아주 찬란하고 거대하게 변해 있을 거예요. 인정전은 궐 안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며 온 나라의 할애를 받는 위풍당당하고 거대한 으뜸 정전입니다. 남몰래 바닥이 드러난 빈 항아리를 끌어안고 혹시라도 누가 볼까 불안에 떨며 숨죽여 지내던 3번 분들의 그 외로웠던 모습은 이제 아침 햇살에 물 한 개 거치듯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늘 목이 타들어가듯 메말랐던 마음의 텃밭은 어느새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거대한 호수가 되어 은은하게 찰랑거리고 3번 분들은 그 넉넉하고 맑은 물을 여유롭게 내려다보며 태산 같은 깊은 평안을 누리게 되십니다. 더 이상 내 소중한 물을 빼앗길까봐 두려워 곁에 다가오는 사람들을 의심할 필요도 부족한 물을 억지로 채우기 위해 캄캄한 밤잠을 설치며 고독한 사투를 벌일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찰랑이도록 가득 찬 그릇이 주는 그 묵직하고 따뜻한 안정감 덕분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도 전에는 없던 부드러운 여유와 자애로움이 넘치게 될 거예요. 상처받고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진심으로 내 곁에서 그 맑은 샘물을 편안하게 함께 나눌 좋은 기인들도 자연스럽게 모여들어 호숫가를 다정하게 채우게 될 것입니다. 혼자서만 아등바등 짊어졌던 그 무겁고 날 선 짐들을 비로소 다 내려놓고 세상에서 가장 튼튼하고 풍요로운 두간에 들어앉아 매일매일 평화로운 일상을 만끽하는 3번 분들의 눈부신 내일이 진심으로 기쁘고 가슴 벅차게 다가옵니다. 3번 분들의 점사를 하나로 엮어 가만히 안아보고 나니 참 대견하고 또 코끝이 찡해질 만큼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동안 2번 다시는 내 맑은 그릇을 남에게 내어주다 깨트리지 않겠다고 독하게 다짐하며
누군가 건네는 물 한 모금조차 의심하고 그 지독한 갈증의 시간을 묵묵히 혼자 견뎌오셨잖아요. 하지만 그토록 아프게 웅크렸던 시간은 이제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나를 지키기 위해 단단하게 쌓았던 둑이 이제는 오히려 거대한 횡재의 물길을 막고 있었음을 깨달으셨으니 그 오랜 두려움을 씻어내고 둑을 부드럽게 열어만 주세요. 하늘이 그 눈물겨운 인내의 보상으로 3번 분들을 위해 온기 가득 담아 준비한 이 횡재우는 금방 바닥을 드러내는 얕은 시냇물이 아니라 평생을 곁에 두고 퍼내어 마셔도 결코 줄어들지 않을 영원하고 맑은 샘물입니다. 그 거대하고 시원한 축복의 물결을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내어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평온하고 넉넉한 호수를 완성하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바랄게요. 오늘의 위로가 지친 마음에 따뜻하게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정한 정성을 내어주세요. 댓글에 3번 맑은 샘물 남겨주시면 제 정성을 다해 그 물길이 3번 분들에게 더 크고 시원하게 닿을 수 있도록 온 기운을 보태드릴게요. 넘치는 맑은 물로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날 꼭 다시 오셔서 반가운 소식을 들려주셔야 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4번 분들 이야기 들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4번 분들 이야기입니다. 4번 분들의 요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대한 호수 한가운데에서 잔잔한 물결만 바라보며 버티다 못해 이제는 바닥에 마른 진흙까지 긁어내고 있는 듯한 헛헛함이 느껴져요. 겉으로는 여전히 넉넉한 물을 품은 것처럼 당당하게 행동하시겠지만 속으로는 내 진짜 우물은 언제쯤 다시 맑은 물로 찰랑일 수 있을까 하며 텅 빈 그릇을 끌어안고 남몰래 한숨 짓는 밤이 많으셨을 겁니다. 누구보다 크고 깊은 둑을 지어 놓았는데 정작 그 안을 채워줄 시원한 빗줄기가 오랫동안 내리지 않아 메말라가는 마음. 당장이라도 꽉 막힌 물골을 트고 거대한 횡재의 폭포수를 맞이하고 싶은 그 간절하고도 지친 마음결이 여기까지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이 4번이라는 번호에 손이 간 이유도 이제는 찔끔거리는 이슬비가 아니라 내 삶을 송두리째 적셔줄 거대한 물결이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이실 거예요. 우리 4번 분들의 성향을 찬찬히 짚어보면 본래 타고나기를 아주 크고 넓은 바다 같은 그릇을 지니셨어요. 좁은 시냇물에서 만족하며 고여있는 것을 답답해하고 끊임없이 낯선 물길을 찾아 나서며 더 큰 물줄기와 합쳐지기를 열망하는 진취적인 에너지가 가득합니다. 돈의 흐름 또한 웅장합니다. 푼돈을 아끼고 모아서 작은 항아리를 채우기보다는 거대한 물골을 터서 한 번에 어마어마한 재물이 호수처럼 밀려 들어오게 만드는 큰 스케일의 금전운을 타고나셨어요. 하지만 밀물이 거대하면 썰물도 거세듯이 들어올 때 크게 들어오지만 나갈 때도 둑이 터진 것처럼 한꺼번에 물이 빠져나가 버리는 롤러코스터 같은 자금 흐름 때문에 늘 마음을 졸이셨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보아도 4번 분들의 그 넉넉함이 돋보여요. 새로운 물이 흘러 들어오면 텃세를 부리기보다는 넓은 품으로 그 물을 기꺼이 받아들여 내 우물의 깊이를 더하려는 아주 수용적이고 호탕한 면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는 늘 4번 분들의 그늘에서 물 한 모금 얻어 마시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을 거예요. 직업적인 성향 역시 한자리에 가만히 고여서 같은 일만 반복하는 것보다는 이쪽의 물길과 저쪽의 물길을 크게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이나 밖으로 뻗어나가 새로운 수로를 개척하는 일에 탁월한 재능이 있습니다.
사업을 구상하거나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기회, 혹은 넓은 무대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일에서 가장 맑고 힘찬 물보라를 일으키실 분들이에요. 하지만 그토록 넓은 바다를 꿈꾸며 달려왔음에도 지금 당장 내 발밑의 우물이 말라붙어 옴짝달싹 못하고 계시다면 그 억울함과 고단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 텅 빈 항아리를 채워줄 횡재운이 과연 어디서 어떻게 몰려올지 그 마음 잡고 같이 카드 볼게요. 천천히 한 장씩 풀어볼게요. 항상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여기저기 바쁘게 물을 길어 나르느라 정작 내 몸 쉴 곳 하나 없으셨네요. 17번 행궁으로의 행차 카드가 그동안 4번 분들이 짊어졌던 그 무거운 책임감과 쉼 나더시던 발걸음을 다정하게 알아주고 있어요. 행궁으로 행차한다는 건 왕이 편안한 궐을 떠나 먼 길을 나서는 아주 수고롭고 거대한 이동을 의미해요. 4번 분들은 내 가족을 위해 혹은 내 일과 사업을 위해 편안하게 고인물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척박한 땅으로 나아가 펌프질을 해오셨습니다. 남들이 안 하는 일, 남들이 꺼리는 낯선 환경에서도 어떻게든 맑은 샘을 파내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정말 쉴 틈 없이 달려오셨을 거예요. 직장에서 파견을 가거나 사업을 위해 먼 곳까지 영업을 뛰거나 나만의 새로운 물길을 개척하려 잠을 줄여가며 무던히도 애쓰셨던 그 치열한 시간들이 카드의 수레바퀴 자국에 짙게 배어 있습니다. 그토록 고생하며 우물을 팠는데 아직 내 그릇에 물이 차지 않아 많이 허탈하시겠지만 연우가 장담할게요. 그 먼 길을 돌아오며 파놓은 수많은 물길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낯선 곳에서 고군분투하며 흘린 땀방울이 얼마나 귀한 결실이었는지 59번 조선통신사 환영카드가 아주 벅찬 모습으로 증명해주고 있네요. 통신사를 환영한다는 건 아주 멀리서 온 낯설고 귀한 손님들을 기꺼이 맞이하고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새로운 문물이라는 큰 물결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4번 분들은 내가 파놓은 그 외로운 우물가에서 나 혼자 물을 독차지하려 하지 않고 수많은 새로운 인연과 기회들을 넓은 그릇으로 맞이하며 큰 둑을 쌓아오셨어요. 직장이나 사업의 현장에서 내 이익만 챙긴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시원한 물을 나누어주고 외부의 낯선 흐름과 타협하며 더 큰 바다를 그리는데 힘을 쏟으셨을 겁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새로운 파트너를 환영하고 낯선 기회를 내 호수로 끌어들이기 위해 넉넉한 인심을 베풀었던 그 모든 과정들이 카드에 화려하게 빛나고 있어요. 당장 내 항아리에 고이는 물이 적어 보였을지언정 4번 분들은 이미 그 누구보다 거대하고 튼튼한 인연의 댐을 훌륭하게 완공해 두셨던 거예요. 그런데 대체 왜? 그토록 거대한 댐을 지어놓고도 4번 분들의 삶은 갑자기 말라붙은 사막처럼 황량해져 버렸을까요? 그 가슴 아픈 원인이 24번 왕의 죽음 카드에 아주 묵직하고 서글프게 담겨 있습니다. 이 카드를 펼치면서 저도 모르게 왈칵 안타까운 숨을 삼켰어요. 왕의 죽음이라는 건 내 세상의 중심축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엄청난 상실과 변화를 뜻합니다. 4번 분들의 과거 어느 시점에 그동안 내 삶에 맑은 물을 대주던 가장 크고 든든한 주 수원이 한순간에 뚝 끊겨버리는 엄청난 위기가 있으셨네요. 절대 마르지 않을 줄 알았던 튼튼한 직장이라는 둑이 허물어졌거나 굳게 믿고 모든 물을 쏟아부었던 사업이나 투자가 하루아침에 엎어지는 뼈아픈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가장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라는 든든한 우물이 곁을 떠나가면서 마음의 샘이 바짝 타들어간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고도 없이 밀어닥친 이 거대한 가뭄 속에서 어제까지 찰랑이던 내 호수가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내는 것을 지켜보며 혼자 얼마나 눈물을 삼키셨을지 다 헤아려집니다. 그 충격 때문에 한동안 펌프질할 힘조차 잃고 멍하니 텅 빈 그릇만 바라보고 계셨던 지난날이 너무도 애처롭게 다가옵니다. 그 거대한 상실 이후 지금 4번분들의 마음속에 맺혀있는 가장 뜨겁고 치열한 감정이 65번 반역 카드에 생생하게 불타고 있어요. 반역은 기존에 꽉 막히고 썩은 물을 다 엎어버리고 내가 직접 물길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꿔버리겠다는 엄청난 저항과 생존 본능을 의미합니다. 지금 4번 분들은 그저 가뭄에 말라 죽기를 기다리는 유약한 분들이 아니에요. 이대로 내 그릇을 깨트릴 수는 없다. 내 우물은 내가 다시 파겠다는 아주 독하고 강렬한 의지가 마음 밑바닥에서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나를 배신하고 말라버린 옛 물길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서 내 잃어버린 물을 되찾아오겠다는 거친 투지가 느껴져요. 겉으로는 조용해 보일지 몰라도 속으로는 직장을 과감하게 때려치우고 내 사업이라는 독자적인 둑을 세울 준비를 하시거나 그동안 억눌렸던 불합리한 관계나 계약을 모조리 부수고 새 물결을 끌어들이려 잔뜩 벼르고 계실 겁니다. 나를 벼랑 끝으로 모은 이 척박한 운명을 향해 거대한 반격을 준비하는 그 뜨거운 갈증이 곧 4번분들에게 엄청난 횡재운을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모터가 되어줄 거예요. 전반의 카드들을 가만히 안아보니 참 웅장하면서도 눈물겨운 여정입니다. 누구보다 크고 맑은 호수를 만들기 위해 먼 길을 돌며 물길을 넓혀왔건만 한순간 중심이 무너지는 아픔 속에서 텅 빈 바닥을 마주해야만 했던 그 지독한 상실감. 하지만 4번분들은 그 바닥에서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 거대한 해일이 되어 운명의 물줄기를 뒤엎으려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4번분들의 길 위에 어떤 고비와 보물이 기다리고 있는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62번 거북선 카드가 그 상처받고 웅크린 4번분들의 아픈 속내를 다정하게 어루만져 줍니다. 거북선은 적의 무자비한 공격으로부터 배 안의 소중한 생명들을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해 등 위에 단단하고 날카로운 철갑을 빈틈없이 덮어 씌운 배입니다. 4번분들이 그동안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횡재운을 맞이하지 못하고 금전의 흐름이 이토록 답답하게 막혀 있었던 진짜 이유가 바로 이 거북선의 뚜껑에 숨어 있어요. 과거에 굳게 믿었던 물줄기가 끊어지는 큰 상실의 아픔을 겪은 뒤 4번분들은 내 마음의 항아리 위에 아주 무겁고 단단한 방업역이라는 뚜껑을 닫아 걸어 버리셨습니다. 다시는 내 소중한 몫을 빼앗기며 상처받지 않겠다는 그 독하고 슬픈 다짐이 역설적이게도 밖에서 시원하게 흘러 들어와야 할 맑고 새로운 빗물까지 몽땅 튕겨내버리는 차가운 지붕이 되어버린 거예요. 누군가의 진심 어린 호의나 좋은 투자의 기회, 새로운 일의 제안이 다가와도 또 뇌물을 훔쳐가려는 속셈은 아닐까, 이러다 남은 바닥마저 긁히는 건 아닐까 하는 짙은 의심 때문에 먼저 가시를 세우고 다가오는 수로를 툭툭 끊어내셨을 겁니다. 나를 지키려고 덮었던 그 튼튼하고 무거운 뚜껑 탓에
정작 항아리 안의 고인물은 답답하게 썩어 들어가고 생명력 넘치는 새로운 물줄기는 안으로 닿지 못해 메말라가는 뼈아픈 고갈이 계속되었던 거예요. 너무도 아프고 막막했기에 잔뜩 웅크릴 수밖에 없었던 그 상처 입은 마음을 저 연우가 깊이 공감하고 안아드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를 보호하려던 그 방어벽 때문에 오히려 내 우물이 숨을 쉬지 못하고 말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인정하셔야 해요. 그렇다면 꽉 막힌 이 답답하고 무거운 우물의 뚜껑을 열고 어떻게 해야 다시금 찰랑이는 기적 같은 물결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18번 환갑 잔치 카드가 아주 부드럽고 넉넉한 해안을 건네줍니다. 환갑잔치는 평생의 모진 풍파와 고생을 이겨낸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내 곁에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아낌없이 나누고 크게 웃고 즐기는 화합의 자리입니다. 카드는 이제 4번 분들에게 거북선처럼 나를 세우고 고립되어 있던 그 무거운 경계심을 부드럽게 풀고 마음의 항아리를 활짝 열어 잔치판처럼 여유롭고 따뜻한 태도를 회복하라고 속삭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잔뜩 힘이 들어가 있던 두 어깨를 편안하게 내리고 내게 남은 아주 작은 물 한 모금이라도 주변 사람들과 기꺼이 나누며 환하게 웃어보세요. 내 우물로 다가오는 낯선 물길이나 사람들을 무조건 경계하며 밀어내지 말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두 개 높이를 다정하게 낮춰주셔야 합니다. 돈이라는 맑은 물은 꽁꽁 싸매고 방어하는 차갑고 좁은 곳이 아니라 마음이 넉넉하게 열려있고 사람들의 따뜻한 온기가 흐르는 화려한 잔치판 같은 곳으로 신나게 흘러드는 법이거든요. 당장 내 코가 석 자라고 해서 문을 닫아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은 물로 떡을 빚어 이웃과 나누는 그 너그러운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마음의 빗장을 스르륵 풀고 맑은 미소로 세상의 흐름을 환영할 때 그동안 뚜껑에 튕겨나가던 거대한 횡재의 빗줄기들이 비로소 길을 찾고 사번분들의 그릇 안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금 마음의 방어벽을 허물고 넉넉한 잔치판을 벌인 4번분들에게 조만간 하늘이 아주 놀랍고 확실한 응답을 쏟아부어 줍니다. 66번 옥새 카드가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횡재운의 모습을 아주 묵직하고 찬란하게 증명하고 있어요. 옥새는 일국의 왕이 그 권위를 온 세상에 당당하게 증명할 때 찍는 가장 절대적이고 공식적인 도장입니다. 사번분들에게 곧 쏟아질 이 횡재운은 어쩌다 한번 찔끔 내리고 이내 흔적 없이 말라버리는 변덕스러운 소나기가 절대 아니에요. 아예 거대하고 깊은 저수지의 소유권 자체를 사번분들의 이름으로 완벽하게 확정 지어주는 아주 튼튼하고 합법적인 문서운의 형태로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오랫동안 공들였지만 아슬아슬하게 보류되었던 큰 계약에 마침내 공식적인 도장이 쾅 찍히면서 댐에 수문이 열리듯 어마어마한 돈이 밀려오거나 나라나 큰 기관으로부터 나의 흔들림 없는 가치를 인정받아 엄청난 금전적 지원과 보상을 한꺼번에 받게 되실 거예요. 누군가에게 눈치를 보며 굽실거려 얻어쓰는 얕은 시냇물이 아니라 오롯이 사번분들만의 배타적인 권리로 인정받은 마르지 않는 영구적인 우물을 하늘로부터 하사받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지갑이 잠시 두둑해지는 정도를 넘어서서 내 삶의 자산 규모와 사회적 등급 자체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기적 같은 도장이 찍힐 거예요. 그 누구도 함부로 시비 걸거나 빼앗아갈 수 없는 완벽한 권한과
거대한 부의 물결이 사범분들의 빈 항아리를 씻어내는 것을 넘어 아예 내 삶의 터전 전체를 넉넉하게 적시는 눈부신 축복으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 웅장하고 거침없는 물결이 삶을 한바탕 시원하게 적시고 나면 사범분들의 일상은 56번 골룡포 카드의 모습처럼 더없이 존귀하고 평온하게 달라져 있을 거예요. 골룡포는 최고의 자리에 오른 자만이 입을 수 있는 절대적인 여유와 위엄을 상징하는 황금빛 옷입니다. 텅 빈 우물 바닥에서 진흙을 묻혀가며 남몰래 한숨 짓고 내일은 또 어디서 물을 구해와야 하나 밤잠을 설치며 가슴 졸이던 그 고단하고 초라했던 과거의 옷은 이제 미련 없이 훌훌 벗어 던지셨어요. 찰랑이도록 가득 찬 나만의 거대한 호수를 여유롭게 내려다보며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기품 있는 골룡포를 두르고 그 벅찬 풍요를 온전히 만끽하시는 사범분들의 모습이 눈앞에 환하게 그려집니다. 통장에 마르지 않고 고인 넉넉한 물이 주는 그 태산 같은 든든함 덕분에 사람을 대할 때도 더 이상 나를 세우거나 쫓기듯 조급해하지 않고 진짜 왕과 같은 따뜻한 관용과 자애로움을 온 세상에 베풀게 되실 거예요. 거친 풍파에 휩쓸려 허우적대며 생존을 걱정하던 어제의 사범분이 아니라 맑고 깊은 내 바다의 진짜 주인이 되어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삶의 뱃놀이를 지휘하는 완벽한 안정을 누리시게 될 겁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 넉넉하고 당당한 물결에 압도되어 상처를 딛고 일어선 사범분들의 눈부신 성취를 진심으로 우러러보며 뜨거운 찬사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사범분들의 그 굽이시던 모든 여정을 가만히 안아보고 나니 그동안 얼마나 모진 가뭄 속에서 홀로 입술을 깨물며 버텨오셨는지 참 깊이 아려오면서도 앞으로 활짝 열릴 그 찬란하고 깊은 바다가 보여 제 가슴이 다 벅차오릅니다. 한번 크게 잃어버렸던 물길 때문에 마음의 무거운 뚜껑을 닫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상처의 껍질을 깨고 마침내 일어선 사범분들의 그릇은 이제 세상 어떤 거대한 빗물도 튕겨내지 않고 다 품어 안을 만큼 눈부시게 넓어지고 깊어졌어요. 이제 당신을 해칠 거친 탕류나 모든 것을 휩쓸어갈 무서운 폭풍우는 없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열고 저 멀리서 밀려오는 오직 당신만을 위한 거대한 옥빛 물결을 그저 환하게 웃으며 맞이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긴 여행의 끝에 제 이야기가 빛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정성을 나누어 주세요. 댓글에 4번 옥빛 물결이라고 남겨주시면 그 간절함이 신령님께 더 깊이 닿을 거예요. 좋은 소식 들리면 꼭 다시 찾아주세요.